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팔란티어 파운드를 이용해서 모바일 앱을 만드는 데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워크샵 모듈을 제공하는데요. 오늘 만들어볼 앱은 간단한 영어 사전, 검색, 그리고 저장 앱입니다. 저는 책 같은 걸 읽다가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챗 GPT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단어가 나오는 문장과 그리고 그 단어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며칠 지나면 내가 옛날에 이 단어를 물어봤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고 이 채팅이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자동화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공부했을 때 한 3일 뒤에 뭐 5일 뒤에 자동으로 그 AI 비서가 너 3일 전에 이 단어 공부했는데 그거 다시 생각나니?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수많은 챗들이 난무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져 있어서 내가 나중에 내가 뜻을 몰랐었던 영어 단어를 다 찾아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런 목적에 맞게 앱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사전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있을 때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단어가 나온 문장을 이렇게 적으면 한 몇 초 정도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large language 모델이 뜻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어 추가를 누르면 한 몇 초 정도 걸려서 온톨로지에 이 오브젝트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어 리스트에 이렇게 방금 만든 디스퍼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도 이렇게 뜨고, 이 시간을 바탕으로 나중에 그런 자동 추천 아니면 뭐 영어 단어 시험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만들어 볼 겁니다. 같이. 예상 소요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인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따라하는데 오래 안 걸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많은 텍스트 인풋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글 닥스 파일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뭐 LLM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정확히 따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한번 방금 보여드린 사전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운드리에서 이런 데모를 할 때는 대부분 처음 파일로 가가지고 폴더나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한 앱이니까 그냥 뭐 my apps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my apps에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서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앱의 이름은 그 search and save예요. 검색하고 저장하자. 그리고 약자가 SAS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마음에 듭니다. 폴더를 만들었으면은 폴더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이 폴더에 마구마구 파일을 추가하면 돼요. 데이터셋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런 AIP 로직 같은 경우에도 다 여기에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데이터셋을 안 쓸 거고 바로 온톨로지 매니저로 가가지고 오브젝트 타입을 만들 겁니다. 온톨로지 매니저로 가는 방법은 이 돋보기를 누른 다음에, 혹은 이 돋보기 눌렀을 때 밑에 뜨는 이 단축키를 눌러서 이 검색창을 띄우시고 온톨로지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온톨로지 매니저가 떴습니다. 새로운 오브젝트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의 U를 누르고 오브젝트 타입을 누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 소스 없이 갈 거고, 그 경우에도 어쨌든 오브젝트 타입은 연동된 데이터셋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을 온톨로지 매니저가 알아서 하나 그냥 만들어 줍니다. 그냥 텅텅 비어있는 데이터셋인데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저장할 폴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 놓은 폴더가 필요한 거고, 그 폴더가 이렇게 자동으로 아마 선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이름으로는 그냥 또 search and save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넥스트 누르주시고 저희가 만들 오브젝트의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SAS,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단어이니까 그냥 월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월드라고 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관련 있는 아이콘이 하나 나오고, 색깔도 검은색으로 하면은 약간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조합으로 오브젝트 타입을 만들었고요. 넥스트. 이제 우리는 오브젝트 타입을 데이터셋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property를 하나하나 골라줘야 됩니다. property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SAS 월드라는 게 있을 때 단어는 단위 영어 단어가 있어야 할 거고, 영어 단어가 등장한 문장이 있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뜻이 있어야 될 거고, 영어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시에서 봤다시피 언제 만들어졌는지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브젝트를 하나하나를 온톨로지 백엔드가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6개가 필요하고 그 프로퍼티를 여기서 지금부터 다시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관련된 프로퍼티를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primary key를 지우고 id라고 적어줄 거고 새로운 프로퍼티를 더할 겁니다. 우선 영어 단어인 word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영어 단어가 등장하는 문장인 context, 그 다음에는 한글 단어 뜻인 코리아 word, 다음에는 영어의 정의인 definition, 그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생성된 시간인 created as를 할 겁니다. 이제 created at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데이터 타입이 타임스탬프가 필요합니다. 타임스탬프는 이게 생성된 정확한 시간, 거의 초단위, 뭐 밀리세컨드 단위까지도 정교하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5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문자열입니다. 스트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따옴표로 돼 있으면 되고 created at은 시계 표시가 있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primary key와 title을 정해줘야 되는데 primary key는 말 그대로 이렇게 id 골라달라는 거고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하나 골라달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에 있어서는 이름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월드를 이렇게 쓸 겁니다. 이제 넥스트 누르시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액션을 디폴트 액션, 처음에 같이 만들어지는 액션을 이렇게 체크를 미리 해주는데 저는 나중에 필요할 때 필요한 액션을 따로 만드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체크를 전부 풀고 그리고 그냥 create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열로 돌아왔을 때는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되고 이제 세이브해서 방금 이 모든 변경 사항을 온톨로지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브 표시가 사라졌으면 이제 저장이 된 거고 이렇게 여기 오브젝트 타입 옆에서 이렇게 회전을 계속 합니다. 지금 방금 변경 사항들이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오버뷰에서 좀 내려가면은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그리고 좀만 스크롤 다운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가 시작한 그 데이터셋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단계들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완성되는 게 보입니다. 자네들 이렇게 그냥 뭐 초기화 해주시면은 빨라질 때도 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그 약간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빠른데 때로 엄청 느릴 때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간이 지금 촉박하니까 이걸 기다리는 동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search and save 그 폴더로 와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뭐 다시 처음에 이렇게 파일로 가셔가지고 뭐 내 프로젝트 다 누른 다음에 거기서 my apps 누르고 이렇게 search and save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온톨로지 오브젝트 타입에 그 연동된 데이터셋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만들 것은 워크샵입니다. 워크샵은 딱 지금 보는 이 웹 앱, 이 앱을 만드는 그 도구예요. 그래서 워크샵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딱 이게 첫 화면인데 우선은 제목을 바꿔줘야 됩니다. 제목도 그냥 search and save라고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셋이랑 이름이 겹쳐가지고 그러면 그냥 search and save workshop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모바일 앱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거는 지금 데스크탑이 디폴트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이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내리면은 데스크탑과 모바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이제 모바일 크기에 걸맞는 이 뭐냐 어떤 규격이 나오고 다시 이제 이 레이아웃을 누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섹션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요. 이 모바일의 경우에는 이 밑에 이 내비게이션 바가 처음부터 나오는데 일단 저희는 이거를 그냥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톡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섹션이 있는데 우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오브젝트 리스트가 필요해요.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주는 리스트가 필요하고 밑에 버튼 2개가 만들어질 버튼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위젯으로는 오브젝트 리스트를 고를 거예요. 다행히도 여기 6번째 오브젝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빌로우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밑에 바로 섹션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섹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add 위젯 누른 다음에 버튼 그룹, 저희가 버튼을 2개 만들어야 되니까 버튼 그룹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되게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버튼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다시 이 아래쪽 클릭해서 버튼 그룹이 옆에 이렇게 뜨게 확인하시고 디스플레이로 가신 다음에 이걸 플렉스해서 어토 맥스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 알아서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버튼을 조작을 해볼게요. 디스플레이에서 다시 위젯 셋업으로 와주시고, 여기에서 일단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니까 버튼 하나 더 추가하고 좀 내린 다음에 그 이거 디스플레이 앤 포매팅에서 이거 옵션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딱 옆으로 늘어나면서 예쁘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들을 하나하나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줄게요. 우선 왼쪽 버튼 1부터 하자면, 일단 이름이 버튼이면 좀 그러니까 저희 뭐라 했죠? 0단어 추가로 했구나. 오케이, 따라 하겠습니다. 0단어 추가. 그리고 아이콘도 하나 있으면 예쁘니까 레프트 아이콘 누르고, 추가 같은 경우는 주로 플러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플러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버튼에 색깔이 있으면 좋으니까 색깔에서 이 인텐트라고 약간 디폴트로 팔란티어에서 주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파랑색, 성공했을 때 초록색, 경고에 노란색, 위험에 빨간색 이런 건데, 저희는 그냥 프라이머리에 파란색 하고 이제 완성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버튼 2로 간 다음에 이름을 사전 검색,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초록색 success, 그리고 아이콘으로는 이제 검색이니까 search라고 치면 아마 뭐 돋보기 같은 게 뜨실 거예요. 돋보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일단은 그 Save and Publish 한번 눌러주시고, 저장과 동시에 출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온톨로지 매니저로 돌아가가지고 온톨로지 매니저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돌아가는 게 끝났고 여기서도 이제 전부 그린 체크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가 완전 만들어진 거예요. 오브젝트 타입이.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타입이 만들어졌으니까 액션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0개잖아요. 빨리 오브젝트를 몇 개를 추가해 가지고 저희 워크샵에, 여기 참 다른 워크샵으로 왔네요. 이 오브젝트 리스트에 하나 두 개라도 좀 띄워 놓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액션을 만들겠습니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브젝트 타입을 누른 다음에 액션 타입에서 이 New를 누르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Create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ext. 잠시만요, 여기 왜 이 경고가 뜨지? 아마 크리에이트 만들기 전에 일단은 잠깐 시큐리티로 오셔가지고, 시큐리티가 아니라 capabilities, 혹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 소스스로 오셔가지고 이 allow edit이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켜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이렇게 켜놔야 새로운 액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잠시 머뭇거린 거고, 다시 이제 오버뷰로 가가지고 액션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브젝트 타입은 SAS 월드가 맞고, 그 다음 create 오브젝트를 할 거예요. 다음 next. I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nique identifier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알아서 아이디를 중복되지 않게 잘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고, 다음으로 우리가 5개가 있잖아요. 이걸 다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하죠. 이용하는 김에 word, context, Korean word, definition, created at. 그래서 word랑 context랑 Korean word랑 definition은 저희가 입력을 하거나 뭐 AI를 시켜서 만들 거니까 이렇게 파라미터로 냅두면 되고, 이 created at, 즉 생성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절로 딱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urrent time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시간이 알아서 기입이 됩니다. 되게 편리한 요소죠. 그래가지고 딱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제 next 누른 다음에 또 다시 next 누르고 create 하면은 이제 저희에게는 그러면은 저에게는 그 액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잠시만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액션이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에러가 난 거여가지고 아마 여러분은 지금 액션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액션 하나 지우면은, 그리고 액션 하나 더 지워야겠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그 액션이 60개가 넘어가면은, 지금 딱 59개여서 다시 되는데 액션이 개수가 넘어가면은 그
개발자 무르티어에서는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어쩌다 저도 처음 당하는 건데 진짜 액션도 개수가 제한이 있었네요. 오브젝트 타이밍 이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희가 만든 게 SAS world라는 오브젝트 타입이고, 보면 이렇게 액션 타입 밑에 create world라는 액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시 워크샵으로 돌아가가지고 0단어 추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저 뭐라 해야 될까, create action이라는 그 액션이 만들어지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다시 밑에를 누르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약간 이 빈 공간을 눌러줘야지 딱 이 섹션이 버튼 그룹에는 위젯이 골라지고, 이제 여기서 0단어 추가를 다시 한번 누를게요. 쭉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언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즉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여기서 지금 이벤트로 돼 있는데 이벤트를 누른 다음에 액션으로 바꿔주시고, 액션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어떤 액션을 할 거냐, 우리가 방금 만든 SAS create, 여기 있죠, create SAS word. 그래요, 이 액션을 고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하고 일단은 그냥 save and publish 한번 해주시고,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에디트하는 화면에서도 대부분의 버튼 같은 건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단어 추가 한번 눌러보고, 그럼 이렇게 딱 4개가 뜨죠.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 그 도구로 다시 가가지고 이걸 하나 둘씩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됩니다. 나중에 사전 앱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고, 맨 위에 첫 번째랑 컨텍스트 정도만 입력하면 밑에 2개는 알아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셨으면 서브밋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에딧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뜨고, 이제 그러면 오브젝트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가장 간편한 건 온톨로지 매니저입니다. 돌아가셔가지고 리스트 한번 해주시면 오브젝트가 일단 하나가 늘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늘었고, 이 오브젝트를 진짜로 보고 싶으면 여기 이제 프리뷰 테이블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으면 이제 이 돋보기 표시 다시 누르고 오브젝트 익스플로러라는 앱을 가시면은 방금 만든 오브젝트를 볼 수 있어요. 그냥 짧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저희가 방금 만든 current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브젝트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가 추가됐으니까 여기 하나 더 있어서 하나 더 추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리스트에 이제 드디어 오브젝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우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위젯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잠깐 위젯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대부분의 위젯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간에 주로 그 variable, 한국어로는 변수라고 하는데 그 변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위젯을 생성하면 필수적인 그런 변수들은 약간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변수들이 만들어지고 그 변수들이 사용이 안 되면 이런 경고가 막 뜨는 겁니다, 위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은 다 우리가 통제를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 이 X자 표시인 variables 눌러주고 새로 추가를 해볼게요. 보면은 variable도 데이터 타입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브젝트 세트, 즉 방금 만든 오브젝을 이제 이용하는 variable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오브젝트 set definition을 눌러주시면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 이름을 꼭 바꿔줘야 돼요. 이름이 이게 다 구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SAS 오브젝트 XAS 월드라고 하고, 이걸 클릭한 다음에 SAS 월드라고 할게요. select.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필터 같은 것도 막 그 적용을 할 거면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이런 variable은 뭐 unfiltered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줘도 되게 구분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희가 방금 만든 오브젝트인 current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current가 뜨는 이유는 우리가 그 word를 아까 타이틀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설명할 때 current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variable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오브젝트 set variable이 만들어졌고, 이제 지금 다시 오브젝트 리스트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풋을 요구하잖아요. 인풋이 요구됩니다. 이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 방금 만든 variable인 word unfiltered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팝업을 합니다. 지금은 타이틀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은 뭐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시간도 이렇게 뜨고, 그리고 뭐 한글 뜻 정도는 추가를 같이 해줄까요?
그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아래 이렇게 순서도 바꿀 수 있고, 그럼 내가 언제 어떤 단어를 공부했었고 그거 한글 뜻은 이거였다,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orting, 이걸 이제 또 우선순위를 나열되는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created 시간 순으로 해주면 이제 나중에 단어가 쫙 추가가 될 때 오래된 단어부터 최근에 등록한 단어로 이런 식으로 딱 등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save and publish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기능적인 앱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단어 추가를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고, 이 앱을 일단은 여기 위에 이 섹션이 거슬리니까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페이지를 누른 다음에 이 섹션, 이거는 페이지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섹션과 관련이 있는 거여가지고 이 섹션 눌러주시고 옆으로 가서 이 타이틀 섹션을 그냥 지워주신 다음에 search and save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또 이 서브 헤더 누른 다음에 콜아웃 헤더 이런 식으로 하고 색깔도 막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디자인이 좀 괜찮아졌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영상이 약간 길어진 것 같은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일단 이 앱을 당장 활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하시고 일단은 뷰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에서도 이 앱을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근데 지금 이걸 모바일에서 하고 싶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 일단 이 URL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 같은 걸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주고 복사를 한 다음에 어디 텍스트 에디터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방금 복사한 걸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 긴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온톨로지 이름이 여기 적혀 있을 거고 여러분의 어떤 나라와 이런 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뭘 거냐면 이게 쭉 가다 보면은 이 M, 이게 모바일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M, 앱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 뒤에는 다 무시하고 이 앱 뒤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앞까지 이렇게 따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간 다음에 그 URL에 등록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에서 방금 만든 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하기 하고 새로운 것에 약간 복사 붙여넣기 살짝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시간이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 누르면 오케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셔도 돼요, 될 때까지. 여러분의 화면에서는 이게 지금 딱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앱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부터는 적어도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영어 단어를 하나씩 추가하실 수 있어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파런티어 파운드리로 만든 모바일 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은 남은 시간 동안은 한 10분, 1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이제 그 AIP 로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전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AIP 로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좀 익숙해졌겠지만 서치를 누르다든가 단축어를 이용해서 이 화면을 띄워주고 AIP 로직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앱 AIP 로직을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가 막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냥 새로운 로직 만들기 누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정해야 돼요. 저희 구글 닥을 다시 가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만들 AIP 로직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름이 딕셔너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크리에이트 월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먼저 만들겠습니다. 딕셔너리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이름을 그냥 구분해야 되니까 SAS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장은 우리의 폴더에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우선 AIP 로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펑션, 함수입니다. 함수란 무엇이냐? 인풋이 있고 그리고 아웃풋이 있어요. 그 사이는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AIP 로직은 아웃풋은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개의 인풋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웃풋은 예를 들어 문자열을 아웃풋할 거면 문자열을 아웃풋하고 오브젝트를 아웃풋할 거면 오브젝트를 아웃풋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풋부터 하죠. add 펑션 인풋 누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건 딕셔너리예요.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단어와 컨텍스트를 입력을 해줬을 때 결과값으로 한글말과 그리고 데피니션이 나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즉 위에 두 개가 인풋일 때 아래 두 개가 아웃풋이 되는 그런 함수를 만들자. 그게 이 딕셔너리 로직의 그 목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월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컨텍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했고 이제 가운데 뭘 할 거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을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두 번째인 use LLM 누르겠습니다. use LLM 눌렀고 지금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instruction 시스템 프롬프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구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빼먹지 말고 복사하신 다음에 시스템 프롬프트에 붙여넣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너는 이중국적의 사전이고 너에게는 지금부터 워드와 콘텍스트가 들어갈 건데 너는 이제 아웃풋으로 한국말과 그 사전적 정의를 보여줘라. 그래서 예시를 좀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영어 단어와 콘텍스트를 주면 이런 식으로 이 백틱 3개와 백틱 3개로 이렇게 감싸여진 그리고 이렇게 코리안 데피니션 둘은 이제 각각 새로운 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의 이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provide input data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뭘 하면 되냐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희가 위에 이렇게 인풋에 워드랑 컨텍스트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드라고 치신 다음에 다운표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있죠. 슬래시 누르면은 아까 그 인풋에 있었던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누르고 컨텍스트 누른 다음에 또 똑같이 슬래시 누르고 컨텍스트 누르면 이걸 해줘야지 여기 인풋에 있는 그 스트링 값들이 이 LLM한테도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LM이 이 위에 인풋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도면은 꽤 완벽합니다. 일단은 초기화되기 전에 세이브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여기 오른쪽에 이 프리뷰 런이라는 게 있어요. 팔란티어의 많은 플랫폼 앱들은 테스팅을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누른 다음에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하게 실험할 수 있는 걸 예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figure라는 단어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컨텍스트를 복사한 다음에 가서 컨텍스트에 넣고 figure니까 figure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preview run 누르면 두구두구두구두구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백틱 3개에 이렇게 감싸여진 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컨텍스트를 바꾸면 방금 저희는 그 수치였잖아요. 수치 어떤 숫자 컨텍스트 값을 바꾸면 또 다른 게 나올까? 이런 거 한번 좀 이제 테스트 해보면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figure는 알아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LLM이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도 충분히 반영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AIP 로직 든든한데 그럼 이제 퍼블리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퍼블리시 할 때 이렇게 꼭 온톨로지를 한번 선택하라고 이게 떠요. 그냥 우리 온톨로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눌러주고 퍼블리시 하면 됩니다. 짜잔, 어렵지 않았죠?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저희의 워크샵으로. 워크샵으로 가가지고 사전 검색을 이제 누르고 근데 사전 검색을 눌렀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떠요. 그래서 사전 검색 그 위에 있는 빈칸 눌러서 이렇게 버튼 그룹 위젯 골라주시고 이제 사전 검색을 누른 다음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여기에 AIP 로직을 넣으면 뭔가 막 아름답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영단어 추가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추가했고
기본적으로 액션은 액션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어차피 시간을 초과했으니까 좀 더 설명해드리자면 여기 온토로지 매니저에서 액션을 누르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이렇게 이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이 팝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크샵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폼이 팝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P 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만든 AIP 로직에는 그런 폼 같은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폼을 직접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약간 그래서 좀 더 할 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정말로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엘러먼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여기 레이아웃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페이지가 있고 오버레이가 있는데 오버레이를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막 역동적으로 위아래에서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에서 바텀은 밑에서 나타난다는 거고 풀을 라지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저희 지금 오버레이 1인데 그냥 이제 오버레이 1로 할게요. 계속 이름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사전 검색을 눌렀을 때 버튼 딱 눌렀을 때 오버레이가 이렇게 딱 떠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 빈칸 눌러서 사전 검색 눌러서 이 언클릭으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벤트에서 이번에 이벤트를 냅둬요. 왜냐면 이렇게 오버레이 팝업 같은 건 이벤트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드 이벤트 오픈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추가됐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오케이, 오버레이가 정상적으로 뜹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이렇게 빈 공간을 누르면 꺼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왕이면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걸 선호합니다. 그럼 이제 이 오버레이에 이런 약간 폼 같은 걸 만들어 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스트링 인풋 넣을 수 있는 이런 칸들 만들어 주고 스트링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칸들 만들어 주고 그리고 거기 안에 방금 만든 AIP 로직 입력해 주고 그래서 사전 검색을 누른 다음에 애드 위젯을 해야 돼요. 이제 애드 위젯을 할 건데 이제 쭉 내리다 보면은 스트링 텍스트 인풋이 뜰 거예요. 여기 위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텍스트 인풋 있죠? 텍스트 인풋 하나 넣어주시고 이거 이름을 월드라고 할게요. 저희가 여기에 워드를 입력할 거니까. 다음 애드 섹션 한 다음에 애드 위젯 한 다음에 텍스트 인풋 하나 더 붙여줄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두 번째 거는 이름을 저희는 컨텍스트로 할 겁니다. 라벨에 이렇게 꼭 표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유저 입장에서 여기에 뭘 넣어야 될지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문 단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싱글 라인 대신에 텍스트 AR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영역이 늘어나고 영역이 이것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한 4칸까지 해줄게요. 이제 이거 두 개 입력을 하면은 저희의 AIP 로직이 아웃풋을 만들어 줄 거잖아요. 이 아웃풋이 나올 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섹션 누르고 위젯 누른 다음에 저는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 마크다운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값을 입력해 줬을 때 그걸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거고 마크다운 특유의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표에 따라서 그 이 헤더 제목이 소제목이 되고 뭐 소소제목이 되고 막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AIP 로직에서 백틱 3개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백틱 3개로 이렇게 감싸면 이거 안 따라하셔도 돼요.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 해야 될까 되게 그 깔끔하게 예쁘게 나와요. 좀 더 포맷이 이게 백틱이 없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예쁘게 하려고 백틱을 이렇게 꼭 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이 나왔고 근데 저희가 여기에 텍스트를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스태틱한 정적인 값이 항상 표기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엔 또 다시 버라이블이 나옵니다. 즉 어떤 변수값 실시간으로 변하는 변수값의 마크다운으로 여기 보여줘라. 그럼 그 변수값이 뭐가 돼야겠어요? 한마디로 이 AIP 로직이 여기 위에 있는 월드와 컨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내놓는 그 아웃풋 값, 그 아웃풋 값을 우리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줘서 그 변수가 받게 하고 그 변수를 여기 입력해주면은 그럼 이제 이 마크다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해보면 됩니다. 그럼 일단 해볼게요. 우선 그거는 일단 버라이블을 새로 추가해야 돼요. 플러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스트링이죠. 우리의 AIP 로직은 스트링을 내놓으니까 그래서 스트링을 하고 여러 가지가 7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AIP 로직은 펑션이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AIP 로직은 펑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펑션 누르면
이렇게 또 아까 봤던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variable 이름을 저희는 이것을 그 어, 저희 AIP 로직 이름이 SAS 그 딕셔너리거든요. 그래서 SAS 딕셔너리 뭐 아웃풋 이런 식으로 정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을 고르라고 나오잖아요. 고르고 SAS 누르면 아마 딕셔너리가 이렇게 뜰 거예요. 뜨고 이거는 이제 버전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해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체크 표시 해줄게요. 저희가 이걸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펑션 인풋 여기 우리가 이거 인풋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인풋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이거 잠깐 X 누를게요. 잠깐. 이 워드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뚜두두두 입력해주면 그거를 받는 variable이 필요하고 컨텍스트에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그것을 받는 그 variable이 필요해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위젯들이 알아서 저절로 위젯을 이렇게 추가해주면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줍니다. variable을. 그래서 이 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text input 1 string value라는 변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헷갈리니까 이거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편집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저희 이거 이름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SAS 딕셔너리 그 다음에 input 그리고 word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컨텍스트 간 다음에 이렇게 디폴트 variable이 있는데 클릭해서 편집창 띄워주시고 이것도 SAS 딕셔너리 input 컨텍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워드에 뭐 apple 치고 컨텍스트 I A N apple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은 variable에서 방금 만든 이거 두 개잖아요. 그 방금 이름을 바꾼 한번 클릭해 볼까요? input word. 그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금 입력한 애플이 current value다. 즉 이 variable이 그 우리가 입력한 걸 잘 받았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만들다만 그 아웃풋 어디죠? SAS 딕셔너리 아웃풋 있죠? 아웃풋 누른 다음에 이 AIP 로직인 SS 딕셔너리가 인풋으로 워드로 받을 거는 이 워드 버라이블이고 컨텍스트로 받을 거는 인풋 컨텍스트 버라이블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이 아웃풋 값도 AIP 로직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와주죠. 그러면 이제 나온 다음에 마커다운을 다시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마커다운에서 버라이블로 아웃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웃풋이 뜨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에러가 났어요. 백틱이 없는데 한번 혹시 다시 실험을 해볼게요. 하고 약간의 에러가 있네요. 이거는 여기서 이 프롬프트를 더 정교하게 가다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고쳐야 하는 에러입니다. 근데 적어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잘못된 번역을 하는 건 아니니까 백틱을 안 더해주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AIP 로직을 이용하는 그 폼을 만든 거죠. 오버레이를 만든 거죠. 일단 세이브 앤 퍼블리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뷰 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죠. 그래서 이제 사전 검색 아마 예시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 딕셔너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그 테스팅에서 했던 건데 똑같이 해볼게요. 컨텍스트 복사한 다음에 가서 그 어디 있지? 여기 가가지고 입력하고 figure 입력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포맷 에러는 좀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사전이 이제 완성이 됐고 배경화면 눌러서 이렇게 꺼주고 오케이.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 사전 검색을 했던 내용들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추가되는 그 기능만 추가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추가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선 다시 우리는 그 새로운 이제 워크샵이 필요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새로운 AIP 로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save, search and save 폴더로 가지고 여기서 AIP 로직을 새로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SAS로 지을 거고 딕셔너리가 아니라 create SAS word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 지금 보시면
그 사전 검색을 하시면 총 이렇게 딱 4가지 정보가 현재 제공되고 있어요. 애플이 있고 컨텍스트도 있고 코리안도 있고 데피니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4개가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할 때 필요한 4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 4개가 그 전부 다 버라이어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물론 이 아웃풋에 2개가 묶여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3개의 버라이어블을 받은 다음에 아웃풋으로 액션을 실행하는, 즉 워드 오브젝을 만들어주는 액션을 실행하는 AIP를 만들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일단 인풋에 똑같습니다. 워드는 워드일 거고 컨텍스트는 컨텍스트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아웃풋이라고 해도 되겠죠. 방금 만든 그 딕셔너리 AIP 로직 아웃풋이니까. 근데 저는 이걸 그냥 Korean and definition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use LLM 똑같이 하시고 프롬프트 있는데 이거는 그 저희 덕스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2 create word. 이거는 프롬프트가 되게 짧아요. 짧아도 얘는 사실 에러가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 프롬프트가 복잡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이 인풋을 LLM을 읽기 위해서는 이거 꼭 해줘야 한다고 말해줬죠 제가. 그래서 word 하고 word 한 다음에 입력해주고 컨텍스트 입력하고 다음에 Korean and definition은 Korean and definition.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저장해주시고 이제 이 프롬프트에 의하면 뭐 아웃풋으로 스트링을 만들라가 아니라 그냥 create a SAS word object using the tool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마지막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LLM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온톨로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즉 온톨로지에 뭐 새로운 걸 만든다던가 뭐 삭제를 한다던가 수정을 한다던가 그런 기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툴을 추가를 할게요. add 툴을 할 거고 그래서 apply action. 너에게는 액션을 가능케 할 거다. 그럼 어떤 액션을 가능케 할까? create SAS word. 방금 우리가 만든 거에서 이제 이 파란색 버튼 눌렀을 때 실행되는 거 있죠? 그거를 가능케 하는 걸 제공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구를 주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준비가 된 겁니다. 세이브 해보고 테스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테스팅하는 게 아마 독스에 있을 텐데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state 한번 할게요. state context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앱으로 간 다음에 사전 검색하고 여기서 이거 하고 워드 state 하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아웃풋이. 그럼 이 아웃풋 드래그 한 다음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걸 드래그 한 다음에 저희 그 테스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게 정상적인 그 인풋일 테니까 프리뷰 런을 해주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proposed ontology edit이 있어요. ontology edit을 지금 얘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시라는 걸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호버를 해보니까 어디 보자. 코리안 워드라는 프로퍼티에는 국가 넣어줄 거고 컨텍스트 제대로 이렇게 매핑 해주고 알아서 그 시간도 딱 지금 이 시간 이런 식으로 얘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이 AIP 로직이 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퍼블리시 해주면 돼요. 퍼블리시 할 때 온톨로지 골라주시고 퍼블리시 해주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AIP 로직을 워크샵에서 적용을 하면 돼요. 처음에 봤던 예시에서는 여기 밑에 버튼을 누르면 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똑같이 할 겁니다. add section을 누르고 위젯을 누르고 버튼 그룹을 누를 거예요. 버튼 그룹이 너무 크면 안 예쁘니까 디스플레이 가서 오토맥스 눌러서 줄여주고 근데 이렇게 또 여전히 이런 게 나와가지고 좀 안 예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위에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플렉스로 바꿔주시면 또 알아서 사라집니다. 이게 막 알아서 그 빈 공간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이 있고 버튼 편집하는 건 좀 익숙해져 이제 우리 버튼 누른 다음에 뭐 단어 뭐
등록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색깔도 뭐 예쁘게 해주고 아이콘도 하나 넣어줍시다. 이 플러스 그대로 쓸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단어 등록을 눌렀을 때 액션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바로 폼이 뜨면서 그 뭐냐 우리가 굳이 따로 오버레이를 안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냥 이 단어 등록은 가서 액션을 누르고 액션에서 저희의 그 AIP 로직 이름이었던 SAS Create SAS Word 이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그 처음에 온톨로지 매니저에서 만들었던 Create만 뜨고 저희가 방금 새로 추가한 약간 이름이 비슷해서 지금 혼동스럽긴 한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AIP 로직으로 만든 펑션은 아직 여기 안 뜬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액션을 실행하고 있기는 해요. 얘가 툴을 쓰니까. 근데 지금 워크샵에서는 안 뜬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AIP 로직 같은 펑션들이 온톨로지에 영향을 끼치면 온톨로지에 에디트를 하면은 그러한 경우에는 온톨로지 매니저로 가서 얘를 따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액션으로. 이게 되게 근데 그 이유는 온톨로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이 펑션이. 그래서 다시 온톨로지 매니저로 가신 다음에 액션 타입에서 새로운 걸 추가할게요. new. 다음에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 위에를 무시했는데 펑션이 있어요. 펑션을 누르고 셀렉터 펑션 한 다음에 SAS로 시작하는 이거 있죠. 이거는 AIP 로직이죠. 이걸 눌러주고 이것도 최신 버전으로 항상 해달라고 하고 파라미터는 항상 이거 잘 넣어줄 거니까 디폴트 세팅 쓰고 넥스트 간 다음에 이거 이름을 골라야 돼요. 이 이름이 이제 여기에 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잖아요. Create SAS Word. 그러니까 혼동되지 않는 이름을 하나 골라줄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reate SAS Word with AIP Logic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뭐 색깔은 초록색이 갑자기 되는데 저는 검은색이 좋아서 검은색으로 하고 큰 의미 없어요. 그럼 이제 AIP 로직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액션을 하나 만든 겁니다. 방금 쭉 돌아와서 추가가 되었죠. 그럼 이게 워크샵에서 뜨는지 한번 볼게요. 워크샵에서 다시 워크샵도 아마 바로 뜰 것 같긴 한데 바로 뜨죠. 방금 추가한 액션 눌러주고 그럼 이제 이 버튼 누르면 또 이게 액션이니까 폼이 뜬다는 겁니다. 따다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variable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개에 해당하는 variable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걸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입력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션 같은 경우에도 방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파라미터 디폴트예요. 즉 variable 값들을 디폴트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른 다음에 word, context, Korean and definition 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word는 당연히 word에 해당하는 input word를, context에는 input context를, Korean and definition은 우리가 그 아웃풋에 있었죠. 딕셔너리 아웃풋에 이렇게 세 개를 넣어줄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버튼을 눌러보면 짜잔 하고 이렇게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입장에서 딱 submit만 누르면 이제 단어가 새로 추가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submit. 오케이. 이제 이걸 눌렀을 때 스테이트가 있으면 돼요. 짜잔,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앱이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두 번째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 모바일 앱을 얻으셨고 사전 검색을 누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또 해볼게요. 참고로 이게 과거에 이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초기화할 수 있어요. 이거 초기화하는 것도 다 이벤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오버레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실험 몇 개만 더 해보고 이제 마무리하죠. 이거 해볼게요. figure 가서 이왕 실험하는 겸 저희 이거 save and publish 하고 뭐냐 view.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하시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이게 모바일 환경이면 사실 이게 그냥 가로로 더 줄어드는 것 뿐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사전 검색. 그 다음에 이제 워드는 우리가 figure였죠.
컨텍스트는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실사용 예시입니다. 아, 여기서는 생각하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단어 등록까지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영어 단어를 검색을 하면서 추가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딱 5분만 더 써서 좀 더 이 앱을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했을 때 단어 등록을 버튼을 눌렀는데 뭐 이렇게 재검토 한번 하고 버튼을 또 누르면 좋기도 하지만 그냥 이 버튼 눌렀을 때 알아서 저장되고 이렇게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은 굳이 내가 그 단어 등록으로 가서 이걸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단어 등록 버튼 누르고 이 액션을 쭉 가서 아까 저희가 이렇게 디폴트 파라미터를 정해줬잖아요. 쭉 내리다 보면은 어디셔널 옵션에 그 hide form and apply immediately if valid 이 위에 토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풋 값들이 valid 즉 뭐라 해야 될까 합당하면 오류가 없으면 그냥 이 폼 띄우지도 말고 바로 서밋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토글 한번 해보고 지금 이거는 이미 했던 예시니까 새로운 예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거 피치 이걸 하겠습니다. 음정이라는 뜻이네요. 단어 등록 하면은 폼이 안 뜨고 그냥 바로 apply edit 경고 문구가 뜹니다. 그리고 누르면 오케이 피치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아까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순서를 아까 정해놨기 때문에 오브젝트 리스트에서 소팅을 해놨기 때문에 되고 있고 지금은 옛날에 만들어진 게 더 위에 있잖아요. 이건 좀 별로니까 뭐 사실 뭐 영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옛날 걸 먼저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어느 순서대로 최신이 먼저인지 과거가 먼저인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예쁘게 해야 되니까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너무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이걸 딱 클릭을 했을 때 그 다른 것도 좀 더 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컨텍스트 저희 문장 있잖아요. 이 단어가 등장했던 이 문장을 뭐 그냥 띄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add property 누르고 컨텍스트 누르면 이렇게 띄울 수도 있는데 막 문장이 잘리기도 하고 안 예쁘니까 차라리 이러지 말고 이걸 클릭을 했을 때 또 오버레이를 하나 띄워 봅시다.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 가셔서 오버레이 추가, 뉴 오버레이. 이번엔 오버레이 2예요. 오버레이 1은 우리가 아까 사전 검색 그때 사용을 했죠. 그래서 똑같이 두 가지 오버레이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팝업이 있고 이렇게 툭 뜨는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선호해요. 이 드로워를 선호하기 때문에 얘도 바텀에서 오라고 하고 아니 얘는 위에서 오라고 해볼까요? 위에서 오라고 하고 사이즈도 한 뭐 라지 정도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젯을 추가할 건데 프로퍼티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팔란티어 데모 많이 보면 아는 건데 한마디로 오브젝트 하나가 딱 골라졌을 때 그 오브젝트의 모든 프로퍼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인풋을 원하죠. 위젯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이상적인 인풋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딱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는 흔적이 남잖아요. 이 얘가 이 오버레이 2의 인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웃풋 지금 이 오브젝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리다 보면은 실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렉션이 뭐냐면 이렇게 선택한 애 있잖아요. 이 선택한 애가 어떤 버라이어블에 들어갈 거냐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브젝트 리스트 1, 액티브 오브젝트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선택도 그럼 이제 오버레이 2로 간 다음에 오버레이 2의 프로퍼티 리스트의 인풋으로는 오브젝트 리스트 1 액티브 오브젝트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값 띄울지 이렇게 골라주고 지금 여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뜨는 이유는 어떤 정보를 표기할지 저희가 안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 add all properties 눌러주면 이렇게 뜨고 지금 막 잘리니까 이게 지금 세로가 두 줄이잖아요. 이거 그냥 한 줄을 줄여버릴게요. 그래도 잘리니까 이번에는 라벨 밸류 대신에 위아래로 라벨 밸류가 올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오 그럼 이제 상당히 이제 괜찮은 팝업이 생겼죠.
한번 저장하고 뒤로 가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막 누르면 이제 눌렀을 때 지금 이 오브레이가 안 뜨네요. 그 이유는 하나를 추가 안 했을 거예요. 다시 이 오브젝트 리스트로 간 다음에 셀렉션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on object selection 오브젝트 눌렀을 때 뭐 할 거냐, 당연히 overlay 2를 띄워야겠죠. open overlay 2. 오케이, 이제 그러면은 오케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뷰로 가서 해볼게요. 오케이, 잘 나오네요. 안 되는 애들은 좀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그 중간에 모바일이 꺼져가지고 잘 못 보여드렸는데, 그 덕스 가면은 여기 모바일 앱 가서 그 다시 말하자면 이 뷰 표시 떴을 때 이런 식으로 정말 에디트하는 화면이 아니라 사용하는 화면에서 이 URL을 복사한 다음에 그걸 어딘가에 그냥 붙여넣기 하시고, 거기서 이제 뒤에 거 다 무시한 다음에 이 M 앱, 이게 모바일 앱의 약자예요. 이 M 앱까지 따로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뭐 어떻게든 간에 그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이 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 핸드폰도 돌아왔네요. 아우, 다행이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워크샵 중에서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이렇게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방금 만든 건 이거거든요. Search and Save Workshop. 이걸 이렇게 눌러보면은 짜잔,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저희는 영어 사전도 살 수 있고 단어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